혼자 가는데 이제 시장이 줄을 수도 있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오면 그렇지.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뭐 테슬라가 내년에 얼마나 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 할 텐데. 근데 나는 뭐 좋게 보지. 혼자 뛰니까. 응.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게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이 아니라 이제 현대 제네시스 플러그인,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친 거예요. 근데 기사 타이틀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소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의견이 좀 반영된 거죠. 근데 작년 수준인데 미국 데이터지?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데이터. 이건 전 세계. 위에 건 전 세계, 아래 건 미국. 근데 별로 연초,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 후반기 와서는 작년 대비해서 심지어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니까요. 작년보다도 못 팔고 있다니까요. 근데 전반기에는 엄청 잘 팔았어요. 그리고 미국 통계만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한국 분위기는 그렇다는데 미국은 일단 잘 팔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그럴 거냐는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더 선도적으로 그런 기미가 나와서 미국도 내년에는 하이브리드로 돌지 더. 근데 하이브리드나 이런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 판매량도 이거 뭐 50% 가까이면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근데 내년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 근데 한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수도. 근데 왜냐면 앞선 얘기랑 이게 일맥상통하는데 장거리를 못 간다니까요. 타 회사들은 아예 못 가요. 전기차로. 이건 못 간다고 봐야 돼요. 테슬라 말고는 못 가는데 그럼 난 테슬라가 싫거나 아버지 말대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렇지. 뭐 근데 사람은 개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차 싫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난 그냥 그러면 하이브리드 살래. 아니면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지.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충전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같이 써요. 그러면 무게가 더 늘어난 상태로 하이브리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공해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이미 논문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하에서 보면은 충전하는 차들, 하이브리드 차 굉장히 많이 보거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는 전기로 달리고 멀리 갈 때만 이제 그렇지. 하라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그 하이브리드 같이 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테슬라와 내연기관 싸움이고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 회사랑 경쟁을 하는 거는 경쟁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죠. 외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럼 주식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미, 저도 이걸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파이트 보면은 2033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나오니까 중국 친구들이 수출 제한을 걸었거든요. 이게 배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물론 테슬라는 연초부터 그래파이트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딴데 모잠비크나 이런 데서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물론 한국 배터리 회사도 하겠지만 테슬라만큼 이게 밸런싱이 될지가 의문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테슬라도 지금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모델 3는 버렸잖아요, 보조금을 그냥. 근데 이런 모델 단에서 이게 돼야지 이게 조정이 되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될지, 그리고 얼마의 양인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아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 정도에 넣는 양인지, 양도 아직은 정확히는 불분명하니까 이런 파고, 그러니까 점점 보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을 배제한다.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50% 정도 생산량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걸 이제 리파이닝을 해야 되는데, 리파이닝 하는 거는 거의 8, 9% 얘기했었잖아. 중국이 하고 있는. 그냥 중국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뭐 그건 통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피해?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아이, 나는 중국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봐. 지금 세계 공장을 미국이 만들어줬잖아, 중국을. 근데 그렇게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너 공장 하지 마. 아이, 아니, 되겠어? 절대로는 못 버리죠. 그건 맞는 어, 얘기인데, 어. 뭐, 줄일 수는 있겠죠. 아, 줄일 수야 있지. 그렇지만은, 야, 그 거의 99% 했던 거를, 그걸 이제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앞서 아버지께서 얘기한 거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야, 수요는 넘치는데, 어, 공급이 딸리니까, 어, 자국의 배터리 회사부터 먼저 공급해주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어.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중국 배터리가 더 싸겠죠. 우선적으로 그치. 자국 회사를 밀어주게 되면 중국 정부가. 그리고 계속 실리콘 애너드, 실리콘 넣으면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서 뭐 이런 걸로 헤쳐나가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33년까지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애너드에 있어서 그래파이트가 달하는 그, 겁니다. 그, 간혹 유튜브를 보면은 뭐 전고체 얘기하고 실리콘 애노드 얘기하고 근데 그거 아직은 논문에 있는 수준이지. 근데 사실 그래도 조금 이추위 조금씩 발전해 왔어. 넣는 양이 조금씩 더 늘었더라고. 늘었죠.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여전히 가루 뿌리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치.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추희 교수님이 이 실리콘 갖고 넣으면은 너 커진다는 스탠포드 교수인데 이 2007년인가 그래요? 2006년인가 첫 논문이. 그치. 지금 좀 있으면 한 20년 되겠네요. 근데 그치. 상용화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 그치. 상용화 됐다고 봐야 되나요? 가루는 뿌리니까? 그렇지. 그 테크놀로지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고는 있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갖고 무슨 뭐 한다. 이건 아직 그건 순수 실리콘 말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전고체도 그게 또 말이 참 언제 될지 이건 좀 시간을 꽤 두고 봐야 될 그게 문제지. 되면은 이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끊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1, 2년 내에 뭐 5년 몇 년 내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거야. 저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4년 전에 제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면서 5년 뒤면 좀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벌써 5년이, 내년 아, 5년 다는데 기미도 안 보이네요. 김이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중국 떨쳐내면서 그런 신기술을 얘기하는데, 아직 여기 보시면 2033년까지인데, 그래도 5년 뒤에는, 다시 5년 뒤에는 뭐가 좀, 이제 5년 뒤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겠지. 아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데, 희망 사항이지. 아토믹 레벨로 연구를 안 하고 자꾸 엔지니어링적으로 밖에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수준으로 하니까 근데 어려운 거예요. 아톰 레벨, 네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톰 레벨에서 지금 그 배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풀리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게 또 얘기하면 나 투가 전자 TEM도 찍고 SEM도 찍어서 물론 요즘 그런 연구 많이 해.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보고 있다고. 계속 뭐 공장에서도 본대요. 라인에서도 알아. 찍어서 보는데 물론 모든 셀을 보긴 쉽지 않겠죠. 그렇지. 그렇지만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펀더멘탈 연구잖아요. 그치. 옛날에 보면은 미시간에서 보면은 그 화학 반응이 가는 거를 피코세컨드로 찍는다든지 그렇지.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게 배터리단에 적용이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죠. 리튬 아연이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는 건데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 글쎄, 연구도 나오죠. 가서 박힐 때 어떻게 박힐까 얘가 그라파이트 속에 이제 박히는데 어떻게 박힐까 그다음에 걔가 어떻게 또 나와서 이쪽으로 하냐 이거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그치. 꼭 생기잖아요. 뭘 형성한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앞에서 뭐 그냥 덩어리 만들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데 왜 걔들은 남들 다 가는 데를 안 가고 왜 이상한 짓을 입구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음. 그런 세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돈은 더럽게 많이 들고 나오는 거는 그게 효과가 과연 별로 이제 대량 생산에 그거를 넘어갈 때 그런 문제들이 진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조절하고 가느냐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지. 제 생각에는 반도체랑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봐요. 그래. 삼성이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펀더멘탈 연구하시는 분들을 뽑는다든지 플라즈마 연구하시는 분을 뽑는다든지 옛날에 이제 게이트 파 들어갈 때 핀펫으로 게이트 엄청 파 들어갈 때 여기 이 무너지지 않게 사이드월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지 굉장히 펀더멘탈한 연구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장치 산업 되고 엄청 커지면은 지금 반도체 하는 회사들은 다 아토믹 레벨로 다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회사들이 그치. 보고 실시간으로 찍고 이거는 이제 너무 좁아졌어. 너무 좁아져 갖고 아톰을 안 보면 안 돼. 그 정도 레벨이니까 장치 산업화 되고 배터리도 지금 대규모로 짓고 있잖아요, 공장이. 그치.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장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되고 그 길을 그래서 저는 이게 물건만 매개만 미디엄만 바뀌었지 결국 반도체의 길을 따라갈 거라고 봐요, 배터리도. 그렇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엄청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규모 같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반도체 규모까지 가지 않으면은 실제 그걸 해서 나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하기가 그치. 어려워요. 엄청난 돈을 틀어붓고 많은 박사 기자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그냥 열심히 돌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장비를 잘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지금 ASML이라는 이런 위치 반도체에서 그냥 장비 회사 좀 더 이 원자재를 이걸 중국이랑 붙어서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도 배터리 잘 만들어야겠지만 장비 쪽에 더 좀 더 치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구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순전히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 생산량? 뭐 희망적으로는 올해 뭐 180만 대 수준이니까 50% 하면 올해는 거의 다 왔는데 대충 보이지? 180만 대 수준이에요. 뭐 180만 대 정도. 이변이 없는 한 뭐 그 언저리 200만 대는 쉽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텍스 크레딧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샀을지. 12월 달이 관건이구나. 그쵸. 맨날 테슬라는 연말 푸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180만 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뭐 월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50% 그로스를 맨날 외치니까 그러면 270만 대인데 내년에 어렵겠죠? 내년에? 네, 내년에 270만 대. 쉽지 않겠지. 270은 너무 높지. 그 모델 2 희망사항이지. 모델 2 저가 모델이 나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지금 모델 3 중국산보다 더 저가를 만들기는 그럼 배터리를 팍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상품성에서 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미국에는 생각은. 힘들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인 BYD가 마실용 그런 차들 엄청 많이 내놓잖아요. 판매량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 머릿속에 그 이득을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 근데 안 할 것 같아. 차 파는 이득은 없죠. 근데 소프트웨어 그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비용이라든지 그래. 그런 의미는 있겠다. 그치? 네. 차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남기지 않고 네. 소프트웨어 파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 도조가 계획상 돌기로 돼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스타트는 했지만 지금 계획 발표한 거 보면 내년 초에 탑5 in the entire world라고 돼 있어요. 뭐 그걸 도조로 할지 뭐 물론 도조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제 자체 칩을 이용한 트레이닝이 대규모로 간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됐을 시에 그래도 자율주행이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 칩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돌린 지금 미국에도 대기업이 없어요. 다 그치. 엔비디아 거 쓰지 아직은. 그치. 계획은 다 있어요. 설계도 있고 생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하게 이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나면은 자율주행이 있어서 내년에 급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예측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380예요. 내년에.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구만. 공교롭게 이게 그 큰 회사가 얼마까지 오른다는 얘기야? $100 이상 오른다고 지금.
그렇죠. 갈 100달러 수- 이상.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저 300불 언저리나 넘을까? 300불은 넘을 수 있겠지. 뭐 지금 펄을 유지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뭐 한 200만 대 초반이면은 300, 퍼가 유지된다고 하면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긴 300 하지만 초반 정도 보면 뭐 무리하지 않는 순에서 물론 이제 380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냥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0 초반을 아주 보면 너무 맞겠지. 너무 긍정적인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85달러로 봐요. 뭐 모든 거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 나름의 얘기겠지. 그래서 평균 내면 아이러니하게 현재가예요. 아니 근데 그 물론 내려갈 요인도 없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근데 내려갈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참 없을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뭐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꽤 오래. 어 아니, 전기차로 가는 건 맞는데 그 과도기에서 하이브리드가 꽤 근데 오래. 이제 이 기조가 변하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야? 가고 있죠.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의견 차이는 뭐냐면 기존 내연기관들은 더 팔 수 있다. 아직은 내연을 이 꿀을 벌릴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야. 이 꿀단지를 그냥 몇 년은 더 끌고 가야겠다. 이런 거고. 그런 거지. 가야 하는 거에는 틀림없잖아. 그렇다면은 그 가야 할 회사에서 맨 앞서 있는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85달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예. 그러니까 무슨 큰 변수가 생겨야지. 그러려면 저- 앨런 머스크의 큰 실수가 또 터져야지. 그쵸. 뭘 또 산다든지, 음. 자기가 주식을 왕창 팔아서 뭘 산다든지, 뭐 그런 변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외에는 나는 지금 현재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음. 충전 문제 좀 해결 좀 제발. 테슬라를 응원하는 게 전기차에서 제가 이게 압도적인 모습과 얘가 지금 보급에 너무 앞장서기 때문에 테슬라를 응원하는 거지 기본적 기조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거나 좀 해결 좀 하라고 제발 좀. 아니 그리고 나도 거기 일렉트로캠의 의견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이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죽었을까 싶어. 왜냐하면 사실 그 충전 문제 그거 하나거든. 충전 문제 하나인데 요즘 거의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한 퍼센트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웬만한 아파트에는 충전 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충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걸 알아보시고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나는 뭐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나 적극 권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딱 3년 가까이 지금 모델 3를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2달 남았는데 이제 만 3년이 되려는 거. 근데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몰아보면서 1년에 들어가는 게 네, 오일 교환을 해. 뭘 갈아? 부품을 뭘 갈아? 어제 내가 그것도 자가로 내 필터를 갈아봤어. 그렇지? 그거 간 게 전부야.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충전. 그거 이제, 그러니까 한 번 풀땡 채우는데 11,000원, 이게 10,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서울 왕복하고도 남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득을 주는 거야. 근데 단 하나 뭘 참으면, 충전하는 문제를 참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충전하는 문제가 괴로울 수 있는데 그것도 잘하면 괴로움이 아닐 수 있어. 저는 밤에 꽂고 자고 아침에 뽑으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시면은 이건 엄청난 경제적인 득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나는 테슬라 차를 사라는 거 결코 아니야. 현대 기아차 사도 좋아. 나도 그걸 고려했었으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내연치 기관차를 사는가? 이렇게 해. 모든 주차장에 하프지. 그 다음에 통행료도 하프죠. 반땡이야. 이야, 이렇게 경제적인 득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득이야. 전기차가 비싸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줘. 결코 사는 것도 손해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이런 1년을 하면 1년 운행비에서 나오는 돈이 정말로 몇백만 원은 다운을 아니, 시켜주는 거야. 저 보세요. 수리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한번 사고 나면. 물론 그게 있어. 그러면 현대기아차 사면 돼. 테슬라가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나는 테슬라를 권하는 게 아니야. 전기차를 권한. 전기차를 권하는 거라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하는데 저 그 아버지랑 약간 같은 마음으로 미국에서는 사실상 테슬라가 독주하니까 저도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퍼지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나는 단지 테슬라를 사서 타면서 좋았던 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테슬라를 선택하게 된 건 네가 테슬라를 모델 3 안 갖고 있었으면은 내가 모델 3를 안 샀을 거라고 3년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에 가서 네 차를 몰면서 야, 이거 대단하네. 자율주행 그때 오토파일럿을 보고서는 야,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야,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사고 진짜 고속도로에서 요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 뭐 고속도로 갈아타는 것도 지가 하니까 고속도로 가서 나올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좀 실수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언제 실수하는지는 이제 예, 그래서 개입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죠. 그렇지.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